최근 한국은행이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 상황을 가정한 긴급 유동성 지원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이 발표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내부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긴장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은 단순히 은행이 망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 불안과 소문이 겹치면 현실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고 그 장면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따라 움직이며 그 흐름이 확산되는 순간 시스템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언제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입니다. 이 조치 이전부터 이미 한국은행은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단기간에 반복된 유동성 공급 그리고 강도가 점점 세지는 정책 방향은 평상시 중앙은행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상당한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공식 발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인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한국은행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단은 RP 매입입니다. 다소 낯선 용어일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잡고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정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가족에게 잠시 돈을 빌려주고 곧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믿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올 때마다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더 얹어 다시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기 대출이 아닙니다.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와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기가 지날수록 잔액은 빠르게 늘어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몇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조절을 넘어 지속적인 통화 공급을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선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돈의 값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며 자산 가격이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도 급격한 붕괴 없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이처럼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이 그 의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치 가게 주인이 물건을 무료로 나눠주는데도 손님들이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부르기 시작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가게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책보다 그 정책이 왜 필요해졌는지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의심과 긴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흐름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 세계는 금리를 인상하며 위험 자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구조 조정을 선택했고 금융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를 정리하기보다는 자금을 공급해 시간을 벌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고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된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숨어들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고 수익성이 없는 PF 대출은 시장에 남아 연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구조 조정을 통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 바로 그 골든타임이 사라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들의 선택을 보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살릴 것과 정리할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단기 충격은 컸지만 그 이후 신뢰는 회복됐고 시스템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의 대응은 다릅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유지하려 합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덮고 시간을 벌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를 계속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은 잠시 가라앉지만 병은 낫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변화는 분명합니다. 첫째,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PF 사업은 정리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둘째, 한국은행의 RP 매입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은 금융 충격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일정과 방향성을 가지고 정상화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은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현재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숨기려 할수록 불신은 커지고 불신은 금리와 환율로 즉각 반응합니다. 오히려 명확한 공개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뱅크런 대비 긴급 유동성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 조치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을 이미 전제로 두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동시에 불안의 신호가 됩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며 버티는 선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관의 개입으로 금리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지나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어 여력은 소진되고 외국인 자금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은 급등할 수 있고 누적된 PF 부실은 한꺼번에 드러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은행 자본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지금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은 정리되고 부동산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뢰가 회복되고 금리는 안정되며 환율도 관리 가능한 범위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전한 기업들이 낮아진 가격에서 투자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이클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미룰수록 비용은 커지고 결단할수록 회복은 빨라집니다.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는 시장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경제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단계별 변화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RP 잔액 변화는 중앙은행의 긴장도를 보여줍니다. 급격한 증가는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채권 매입 속도는 방어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이탈, 저축은행 관련 문제, 감독기관의 긴급 조치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정부에 맡기고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산 가치에 큰 훼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흐름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고 자산을 조정하고 변화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동성은 공급되고 있고 구조적 문제는 남아있으며 시장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